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기소개서가 2025년도 후기부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가 부활됐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도 자기소개서를 부활하진 않았지만 이전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글자 수가 없었는데 올해 교내 활동 확인 서류에서 5개의 연번에 글자 수가 150자로 늘었죠. 그만큼 이렇게 자기소개서의 역할의 필요성이 생긴 거죠. 왜 자기소개서라는 게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소개서가 없다면 사실은 표준학력 지표만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돼요. SAT 점수가 몇 점이냐, IB 성적이 몇 점이냐, GPA 성적이 몇 점이냐, 또는 공인화학 성적이 몇 점이냐와 같은 학력 지표 중심으로 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SAT 성적이 어떤 학생이 1600점이고 어떤 학생이 1590점이라고 해서 1600점을 맞은 학생이 1590점보다 무조건 우수하다? IB 성적이 어떤 학생이 43점을 맞고 어떤 학생이 42점을 맞았다고 해서 43점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결국은 뭐냐면 학력 지표만으로 학생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이 학력 지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느 나라에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AP를 준비하기가 매우 유리하거나 IB를 유리하거나 또는 SAT 점수를 따기가 유리한 경우들도 있지만 나라나 고등학교에 따라서는 이러한 표준학력 지표의 대비가 매우 불리하거나 어려운 나라나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의 학업에 대한 과정, 학업에 대한 노력, 학생의 발전 가능성 등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2025년도 후기부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가 부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6학년도 전기에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외에 또 다른 대학들이 자기소개서가 부활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소개서가 부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고려대학교처럼 교내활동 확인서의 글자 수를 좀 더 늘림으로 인해서 학습에 대한 과정을 평가하려고 하는 대학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는 자기소개서의 작성의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자, 원서 접수는 7월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자기소개 작성 빨리 하셔야 되죠. 보통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마느라도 한 달이나 2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것,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문항별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또는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구조를 잘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두 번째 문항에서는 자기소개서는 읽기가 아니다. 과도한 자기주장을 삼가하라.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냐면 나를 소개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솔직하게 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냥 막 적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죠. 자기소개서는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합격과 불합격에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서류라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의 학업에 기울인 노력,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활동,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배경과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솔직하면서도 우수성이 드러나도록 진솔하게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전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한국의 입시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자기소개서를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 자기소개서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느낌과 생각만으로 적는 것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는 결과보다 과정과 노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글을 쓸 때
저는 무엇을 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뛰어납니다. 저는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이런 글들이 임팩트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쓰려고 하면 굳이 자소서를 받을 이유가 없죠. 결과 중심으로 쓰려고 하면 그냥 목록표 받으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표준학력 지표의 서류들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성취의 결과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과정을 보려고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렇게 과정 서술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직접 글을 써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써주는 글 또는 사교육 업체에서 대신 써주는 글 이런 글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 하면 감동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런 글들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과정 서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자기소개서는 딱 보면 알죠. 느낌이. 이게 어떤 글이라는 게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과정 서술이 매우 중요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소서를 쓸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로 들어가. 학과 소개로 들어가. 찾아보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학과 홈페이지에서 커리큘럼을 찾아보게 되죠.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대학의 입학처의 커리큘럼을 찾아본다든가 또 대학의 인재상을 참고해서 글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글을 써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첫 번째는 본인의 학습 경험, 본인의 활동, 본인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부족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을 내가 다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역량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이렇게 글을 쓰면 다른 학생들의 글의 내용과 겹치겠죠. 대부분 다 겹쳐요. 특징이 없는 글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많은 분들은 쓸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정말 쓸 게 없어. 고등학교 내에 활동한 게 없어. 우리 학교는 활동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뭐냐면 뭔가 활동이라는 게 그럴듯한 활동이어야만 자기소개서에서 뭔가 내용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활동이 크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노력이 있고 그 안에 과정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부모님의 직업이나 직장, 그 다음에 가르침이나 가정환경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본인이 어렸을 때의 성장의 과정, 본인의 가정에 대한 특징, 우리 아버지 사회적 위치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글을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자주성이 결여돼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글을 부모님이 써준 게 아니야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소개서에는 오로지 고등학교에서의 본인의 노력과 학습에 대한 경험만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이전에는 문항이 3개 문항이었어요. 그렇죠? 3개 문항이고 글자 수가 한 개의 문항에 2000바이트씩 글자 수가 상당히 많고 문항 수도 3개 문항이 되어졌는데 2025년도 후기부터 글자 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바이트의 하나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하지만 어느 대학교의 자기소개서든 자기소개서에서 담아야 되는 건 딱 4가지를 담게 돼요. 4가지를 담는데 어떤 내용을 담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에서 담는 내용은 학업이에요. 첫 번째는 학업.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의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에 대한 경험을 적는 게 첫 번째죠. 학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공부의 과정을 적는 거예요. 내가 지원을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습에 대한 과정을 적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로 이어집니까? 이게 바로 활동으로 이루어지죠. 활동.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 활동이라는 액티비티 활동들이
예체능계에 관련된 활동들,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들, 교내 봉사와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도 모두 다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활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학업과 관련이 된 것, 학업 또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되어진 활동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죠.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성에 관한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자기소개서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라든가, 그 다음에 진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는 성장 배경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뒤에서 내용으로 담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든 연세대 자소서든 어느 대학의 자소서든 자기소개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는 4000바이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글의 구성은 2000바이트, 2000바이트 나눠서 두 개의 패러그래프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두 개로. 너무 나열식으로 쓰는 것보다 2000바이트, 2000바이트지 두 개의 문단을 구성해서 작성하면 좋은데, 서울대학교 질문 문항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reparation for a Course라고 되어져 있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원한 학과에 지원하기 위한 학업적 역량과 준비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바로 이 내용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요거겠죠. 요걸 쓰는 거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활동에 관한 내용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어졌느냐라는 내용을 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질 때는 뭐라고 되어지냐면 너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에 어떠한 내용들의 학업을 하고 싶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배경 또는 가치관의 형성의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쓰게 되어지는데, 주로 내용들은 학업에 기울인 학습 경험과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글을 쓰게 되어지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어진다면 2000바이트, 2000바이트 두 개로 나눠 쓰게 되겠죠. 두 개로 나눠 쓰면은 제일 앞부분에다가는 뭘 쓰냐면 학업과 그 다음에 학업에 기울인 활동의 경험을 약 2000바이트 정도로 문제를 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와 있을 과정에서는 뭐냐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쓸 거예요. 성장 과정에 대해서 쓰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형성 과정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분리해서 글을 쓰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꼭 어떻게 하나의 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꼭 명심하세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활동, 학업 성적 등이 지원한 학과와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이 학과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정도의 학업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학업적인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것 같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지원한 학과가 상향이냐 적정이냐 안정지원이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인지를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대학에 제출하게 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추천서라든가 교내 활동 자료가 있죠. 전형 참고 자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학업 성적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거나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자기소개서에서 내용을 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학업적인 역량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기소개서 4000바이트 내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들을 강조하려고 할 거고, 반대로 내가 지원자에 비해서 학업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이나 스펙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줘? 지원한 학과에 대한 적합성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소양이나 자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죠. 결국은 자기소개서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또는 지원하는 학과에 내가 적정 상향 안정 지원에 어떤 지점이냐에 따라서 내가 자기소개서의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이느냐에 따라서 글의 소재, 글의 구성, 글의 구조에 대한 설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글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에 비해서 자기소개서가 문항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제일 먼저는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먼저 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대를 작성할 것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보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4000바이트 내에 모든 걸 담아야 된다면 연세대학교는 1번, 2번, 3번, 4번 내용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연세대학교 1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고 자신이 선택한 학과, 전공 학부에 수학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되어져 있고 글자 수는 1200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1200자라고 한다면 보통 600자, 600자 정도로 나누어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200자 전체를 하나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연세대학교 1번 문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내가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가 의예과에 원서를 쓰고 또 의예과에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다시 말하면 의예과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진 교과목은 뭐죠? 바이올로지겠죠. 결국은 생명과학이나 화학 교과목에 대한 학습에 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원 동기 이런 말에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보니까 두 번째 문항에서는 고교 재학 중 참여한 교내 활동 3가지를 선택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활동 하나를 선택하여 동기, 활동 과정, 본인의 역할, 활동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 경험이 지원자, 자신 또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3개의 활동명을 적어야 되겠죠. 3개의 활동은 주로 어떤 내용을 적는 거냐면 교내에서의 탐구 활동과 관련된 거, 자율이나 자치 활동과 관련된 거, 진로와 관련이 발동되어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3가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 중에서 가장 의미가 컸었던 첫 번째 이걸 쓰겠죠. 이 첫 번째를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겠죠. 몇 자로? 800자 이내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활동이 가장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활동을 쓸 때는 내가 활동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의미가 크거나 가치가 있는 거. 그리고 그 활동이 내가 지원한 학과와 연관성을 맺을 수 있는 학과겠죠. 내가 의대에 원서를 쓴다면 그 활동은 대부분 의학과 관련된 거, 생명과학과 관련된 거, 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일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그 첫 번째 활동이 경영이나 경제와 관련된 활동들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결국은 뭐냐면 활동이 진로와 관련이 된 활동을 1번에 두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800자로 기술이 되어지겠죠. 800자로 글을 쓸 때 어떻게 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800자를 쓸 때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이 활동을 왜 하게 되어졌는지 동기를 쓰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활동의 과정에 대한 서술을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활동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과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바로 사실상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연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그 활동의 동기와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과정과 노력의 과정을 서술하는 거고 그 활동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게 되고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의 폼이에요. 하지만 글자 수가 800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800자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야 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 본인의 역할과 활동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말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죠. 용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문항에서 요구하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자, 보면 도전, 좌절, 실패했었을 때의 경험을 들어 작성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도전, 좌절, 실패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뭘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아, 그럼 내가 해외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어. 아니면 해외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축구하다가 부상을 당했네. 또 해외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도전, 좌절, 실패의 경험은 뭐에서 포인트를 두냐면 교내 활동에서 잡아야 돼요. 교내 활동. 교내 활동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내 활동이어야 하고 이 교내 활동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거는 공동체를 구성해야 돼요. 공동체. 혼자 한 게 아니라 교내 활동 중 공동체를 구성하여 했었던 활동, 그 활동의 과정에서의 역경 극복에 대한 과정을 기술하는 게 포인트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뭐와 연결이 돼야 돼? 본인의 진로와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자질,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적성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야 돼요. 아셨죠? 이런 내용으로 해서 3번 내용을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내용은 지원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작성할 내용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 내용은 주로 뭐를 쓰게 되냐면 12년 특례 과정.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 나는 어느 나라에서 4살 때부터 살았다. 어느 나라에서 나는 뭐 2살 때부터 살았다. 이러면 그 나라에서 쭉 성장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아요. 성장 과정. 그리고 해당 국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 국가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 주냐면 이 국가에 가지고 있는 종교, 이 나라의 종교적 특징, 이 나라의 사람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나 이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뭐를 깨달아? 배움을 얻겠죠. 배움과 깨달음을 얻겠죠. 이 배움과 깨달음이 결국은 뭐로 연결이 돼? 진로와 연결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서술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만의 솔직한 경험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는 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가 자기소개서를 부활했을까? 아시는 것처럼 국내 입시에서는 수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고요. 폐지가 되어지고 난 이후로 아예 부활이 되지 않아요. 3년 특례도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근데 12년 특례에서 왜 자기소개서를 부활해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부활했고 고려대는 자기소개서는 없지만 교내활동 확인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각 항목당 글자수를 150자수를 두고 있는가? 그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단지 학력 지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에 대한 경험과 발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합불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꼭 아시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프리비에서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의 첨삭의 과정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소개서의 첨삭의 과정은 학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제가 검토하고 그걸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의 자기소개서의 문항에 어떻게 구조를 설계할 것인지 구조를 잡는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학생이 자기소개서 초안을 쓰겠죠. 이걸 통해서 저하고 화상으로 2번이나 3번 정도 수정과 보완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하지만 자기소개서 학생이 안 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과 과정 서술이 불가능한 자소서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또 학생한테 자소를 다 쓰라고 하면 학생이 자소를 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 화상 미팅을 통해 가지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나 우수성이나 활동의 내용들을 자소서에 담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한 거의 90%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첨삭과 보완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지금 진행하면 보통 자기소개서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잡고 완성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4월이라는 시기가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첨삭, 자기소개서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이프로비에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첨삭의 과정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꼭 작성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나 교내 활동 확인서라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잘 작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